이번 사례는 할머니가 상담을 주셨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상담하면서 보면 어르신들도 성격이 좀 이렇게 강하시고 세고 좀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좀 괴팍하시기도 하고 이런 어르신도 계시고요. 지금 상담하신 할머니는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지만 좀 귀여우신 할머니. 상담하는 내내 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귀엽고 정말 우리 흔히 하는 얘기처럼 아침 햇살처럼 이렇게 따스따스한 그런 할머니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할머니들이 상담을 해오시면 주로 이렇게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털어놓으세요. 좀 성격이 세신 어르신들의 상담은요, 묵직한 내용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며느리가 좋은데 며느리는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이렇게 상담하셨어요. 근데 이 며느리하고 처음엔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할머니 느낌에 며느리가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이렇게 상담하신 거거든요. 할머니는 딸이 없으세요.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표현하세요. 선생님, 우리 옛날부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좀 미안한 얘기지만 큰아들이 더 좋았어요. 큰아들한테 정이 더 가셨대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성격 자체가 이렇게 유순하고 유한 성격이고 둘째 아들은 좀 이렇게 불 같고 막 이렇게 통톡 튀고 그 할머니가 무슨 얘기하면 막 반항도 하고 이랬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큰아들한테 마음이 이제 더 가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큰아들은 얌전하고 이렇게 내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애인이 없었고요. 작은 아들은 성격이 통통통통 튀고 밝고 막 씩씩하고 터프하고 하니까 애인이 많았대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애인이 줄 서고 있는데 큰 아들은 애인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큰 아들이 이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우리 하는 얘기처럼 앞차가 나가야 이제 뒷차가 빠지니까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큰 아들이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여차저차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작은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며느리가 갑자기 둘이 돼버린 거예요. 1, 2년 상간에.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딸이 없잖아요. 근데 집에 여성이 둘이 들어오니까 할머니는 너무 기대감에 부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며느리들하고 딸처럼 이렇게 여자 셋이 잘 지내야지 막 이런 꿈도 꾸시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큰아들이 조용하고 유순하고 이런 얌전하고 한 것처럼 큰 며느리도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조용한 성격. 근데 좀 할머니한테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예, 맞아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삭삭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하고 할머니한테도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이제는 아들은 큰아들한테 마음이 기울었었는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한테 마음이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하고 이제 교류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작은 며느리하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신대요. 할머니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아들 키우는 그 아버지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목욕탕 같이 가는 거. 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목욕탕을 딸이 없으니까 한 번도 누구랑 같이 못 가보셨는데 이제 며느리가 목욕탕도 같이 가주니까 진짜 딸을 얻은 것처럼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누가 할머니 집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선물로 롤케이크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쭈루룩 바로 가서 둘째 아들네 집에 갖다 주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네가 너무 이뻐요, 할머니는. 그리고 할머니 생각에는 선생님, 우리 저기 노인 둘이 사는데 그 케이크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못 먹어요. 그리고 이런 케이크 같은 거, 빵 같은 건 젊은 애들이나 좋아하는 거고 둘째 아들네 갖다 주면 아들이랑 며느리도 맛있게 먹고 또 손주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걔네들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하면 할머니가 둘째 아들네 갖다 놓고 오시고 아주 수시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친하게 지내셨대요. 둘째 며느리하고.
근데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할머니가 갈 때 옛날에는 막 반기고 환호했는데 반기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싫다 이런 표현은 안 하는데 며느리 되게 할머니 표현에 하면 교육도 잘 받은 애인 것 같다. 되게 예의를 잘 갖추는 애다. 그리고 절대 어른한테 부모님이잖아요. 어른한테 말을 받아치거나 싫은 뭐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어도 그걸 따박따박 말대꾸하거나 이러지 않는데요. 근데 할머니가 요즘에 며느리가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고 느낀 거는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셨을 때 왜 오셨어요? 이런 표현은 절대 안 하지만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공손하고 깍듯하게 대하는데 왠지 예전이랑 다른 거예요. 조금 느끼실 수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했을 거고 요즘은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더래요. 근데 눈치를 보지만 이게 원인이 뭔지 왜 며느리가 나를 조금 거리를 두는지를 모르니까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자꾸 그거를 알기 위해서 좀 개운해지기 위해서 더 자주 가게 되는데 며느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막 호응을 해주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이제 불편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큰 며느리는 어떤데요? 그랬더니 뭐 큰 며느리는 저랑 별로 그 교류 안 해요. 아들하고도 자주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주 싸우는 그 부부한테는 내가 별로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싸우든 말든 나는 신경은 안 써요. 근데 나는 지금 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여기 작은 며느리가 왜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대면대면하게 대해서 내가 조금 만나고 오는데도 왠지 씁쓸하게 그렇게 느껴져서 좀 슬퍼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상담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보였거든요. 며느리가 좀 이제쯤은 지친 것 같아요. 할머니가 딸이 없어서 그 마음을 너무 여기다가 과하게 할머니가 잘해주시기는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진짜 할머니가 딸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잘한 부분은 딸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며느리가 나한테 딸이 해주듯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딸한테 해주듯이 내가 그렇게 베풀겠어요라는 마음을 잡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결혼 후에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이걸 이제 다 받아줬는데 그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며느님 집에 자주 가시는 거 말고도 연락도 자주 하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자주 하죠. 언제 하세요? 아니 나는 일어나면 그래도 5시쯤 일어나는데 그때 전화하면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한 8시 좀 넘어가야 내가 전화해요 며느리한테. 근데 그때가 뭐냐면 며느리가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제가 모르게 몰라도 그 시간대라고 하면 가방 메고 손잡이 잡고 전화가 오면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긴 받았을 것 같은데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나름대로 5시에 일어나서 3시간 기다렸다가 전화하신 거지만 며느리는 그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화하신 거 말고 딴 때도 하셨어요? 아니 딴 때는 뭐 맨날 하는 건 아니고 나 그냥 휴대폰 바꾸러 갈 때 휴대폰 새로 사러 갈 때 그럴 때는 뭐 내가 잘 모르니까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봤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또 나 보험 들어야 될 때도 보험도 난 잘 모르는데 젊은 애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뚝딱뚝딱 하더라고요. 그럼 또 뭐 했었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며느리 집에 갔더니 소파가 너무 이쁘길래 그거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샀다 그러길래 그거 나도 좀 주문해달라 그랬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니까 따로 사시지만 거의 같이 사는 것처럼 다 기대고 생활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볼 때는 우리 미학적인 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거리를 조금 살짝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모양으로 표현했을 때 동그라미예요. 네. 공. 근데 또 다른 사람도 동그라미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지낼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포개지잖아요. 모양이 원형으로 똑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딱 붙어서 굴러가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동그라미면 한 사람이 네모여야 해요. 그러면 네모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네모랑 동그라미 사이에 공간이 조금씩 있죠. 네모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서 굴러가다 보면 네모의 각진 부분들이 조금씩 마모가 돼요. 그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내지는 공간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며느리에게는 공간을 전혀 주시지 않았다는 게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쯤 딸이 없었던 그 마음을 조금은 해소하지 않았을까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는 딸이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며느리로서 존중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며느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머님은 할머니의 여가 생활을 좀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게 몰라도 어르신 그 자제분들 결혼하기 전에 친구분들하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분들이 요즘 좀 서운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님이 그쪽 모임에 자주 안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며느리한테 갔던 그 애정을 친구한테 좀 돌리시고요. 애정은 주식하고 똑같아요. 나눠 담으셔야 돼요. 가족한테도 담으시고요. 친구 바구니에도 좀 담으시고요. 아니면 동호회 활동 같은 거에도 좀 담으시고요. 또 젊으시니까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조그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보시는 것도 그것도 도전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에너지나 애정을 나눠 담으시면 며느리도 할머님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뒤로 가는 것 같은데 다가가지 않으시면 며느리가 오히려 할머니 쪽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좀 유지하시면서 지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제 생각에는 작은 며느리가 이쁜 건 알겠는데요. 큰 며느리한테도 애정 조금 보내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요, 큰 며느리나 큰 아들도 느껴요. 보여지거든요. 아, 우리보다는 저쪽 집에 너무 어머님이 열심히 하는구나. 우린 조금 소외되는구나. 이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큰 며느리랑 큰 아들에게도 조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가끔은 어머님이 그 작은 아들 집에 자주 찾아가시는 것보다 어머님 집에 식사 마련해 놓고 가족들이 큰아들네도 작은아들네도 그냥 공식적으로 다 같이 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가가면 원래 뒤로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귀여운 할머니시기는 했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조금 제어 장치가 안 되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나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사랑이 많으셔서 넘치셔서 그걸 과하게 전달을 하면서 생긴 약간의 오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양만 좀 줄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제 생각에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지내면은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노인이 되면은 혹시 저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까요? 지금은 자식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과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사례의 어르신처럼 노인이 되면 자식에게 이렇게 많이 집착을 네. 하게 될까요? 이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은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드시면서 어르신이 되어갈 때 이 사람 자체는 같은 것 같고요. 어르신 주변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한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도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일을 할 때도 써야 되고 또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막 살림도 이렇게 정리도 하고 모두 챙기고 하는데도 써야 되고 또 부모님도 챙기는데도 써야 되고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70, 80이 되면 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영역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에너지 양은 같은데 제가 만약에 80 노인이 됐다고 하면
아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거로 보면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제가 썼던 에너지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사회활동을 지금만큼 안 하고 줄이게 된다고 하면 사회활동에 썼던 에너지도 조금 더 남아서 축적이 되고요. 그럼 결국 에너지 보유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남아있는 자녀에게 조금 더 많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를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면 에너지의 양이 많아질 테니 그거를 조금 그대로 다 전달하지 말고 좀 줄여서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미리만 하신다면 관계는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보시면서 고부간의 문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고부간에 우리 갈등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고부 갈등 많이 얘기했는데 요새는 고부 갈등보다는 이 말 들어보셨죠? 장사 갈등? 장모랑 사위. 그게 고부 갈등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라 그래서 그 시어머님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였잖아요. 자, 보세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결혼을 하면 시댁으로 들어가거나 시댁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시댁과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하면 시댁으로 들어가거나 시댁 근처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친정 쪽에 가서 살아요. 친정에 들어가 살든가 친정 근처에서 살든가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봐주고 살림을 돌봐주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가면 많은 이야기들이랑 연결이 되는데 예전에는 결혼하면 시댁으로 들어가거나 시댁 근처로 가서 살았던 이유가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업주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사회활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성들이 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던 여성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 직장을 그만두는 건 너무 사회적으로도 아까운 일이고 이 여성의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기껏 키워놨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 아까운 거를 그만둬 안 되지. 얘는 직장 생활 계속 하게 하고 얘가 해야 할 결혼과 관련된 가사나 육아를 내가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큰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해요. 아들은 결혼시키면 아유 됐다 하는데 딸들은 결혼시키면 그때부터는 AS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정 근처에 살든가 친정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요즘은 고부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장사 갈등이라는 표현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고부 갈등이 됐든 장사 갈등이 됐든 주요 쓰는 말이 이거고요. 어르신들하고 인터뷰해보면 또 다른 말씀 하세요.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이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할아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도 며느리하고 되게 어려운 사이예요. 알고 보면 되게 불편한 관계라고요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며느리가 집에 온다 그러면은요 옷 다 챙겨 입고 앉아 계신대요. 며느리 없을 때는 그럼 뭐 입고 계시는데요? 수면 잠옷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어쨌든 고부 갈등이든 장사 갈등이든 시아버지랑 며느리 갈등이든 갈등이 생긴다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전하고 달라진 게 어르신이 갖고 계시는 지식이나 경험이 예전에는 며느리나 아들이나 사위에게 이거를 일러주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습득을 해서 생활에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갖고 계시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시대가 워낙에 빠르게 발전하고 다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줘도 생활에 활용할 수가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가치랄까 지위랄까 이게 예전은 상당히 높았어요. 알고 계시는 게 많았으니까. 근데 최근으로 오면서는 이거의 값어치 자체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 어르신들을 존경하거나 우러르는 그 모습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갈등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보다 더 존중받고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전 생각하시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이 집에 제일 어른이니까 하고 애헴하고 계시면 이제는 안 되고요.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자꾸 배우시고 이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나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우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데 이렇게 의무처럼 느껴지시는데 의무처럼 느끼고 시작하시잖아요. 배우시다 보면 재미를 또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에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디지털이라든가 젊은 세대가 하는 거를 하나 둘씩 익히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시고 저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배워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배워요, 선생님? 그렇죠? 복지관 가시면 돼요. 복지관들이 그 시대 때 꼭 필요한 거, 그 시대 때 핫한 거 이런 것들을 빠르게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려요. 제가 신기한 모습 본 거는 복지관 안에 이거 있죠. 식당에 가면 또 햄버거 가게에 가면 주문하는 키오스크. 복지관에 그거 설치돼 있어요. 그거를 음식 주문하는 게 아니고 교육하느라고. 어르신들이 패스트푸드 햄버거 사러 가시면 이거 못 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복지관에 심지어는 그 기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가시면 최신 내용들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가까운 복지관을 알아보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관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희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댁에서 가장 가까운 노인종합복지관, 또 노인복지센터, 문화센터 이런 곳들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